자,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제가 전일 이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은 기술적 반등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살짝 시장이 출렁거리긴 했지만은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하락보다는 전반적으로 또 아시아 증시나 중국 상해 증시 또 그리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이어지면서 약간의 시장이 좀 출렁거림이었고, 오히려 코스닥은 안정적인 마감 흐름 나와줬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비교적 조정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어떤 하나 남았죠. 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조기 테이퍼링 또는 테이퍼링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 그 우려감에 증시가 크게 지난주에 요동쳤었는데, 사실상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미증시에서도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충분히 좀 완화 국면에 진입한 구간이고, 또 상당 부분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이미 반영이 되었고, 사실 테이퍼링이 제가 어떤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한 번은 잠가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서히 욕조에 물을 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물을 줄여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물을 틀어 잠그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동안 너무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정도로 풍부하게 돈을 뿌려댔다라고 한다면은 서서히 그 유동성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물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나중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자산 매각이 이어졌을 때 신흥국가들이 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이어지기 때문에 신흥국가들의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시기 자체만 나온다고 했을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사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빠르면 내년 후반, 늦어도 2023년도라고 이제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테이퍼링이 만약에 시기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너무 크게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 반등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시장이 V자 반등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확실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도 리드코프의 후속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달릴까 말까 방송을 지금 매일경제TV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도 지금 제가 달릴까 말까 시작한 지 벌써 지금 1년 한 4, 5개월,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한 번도 개편에서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지키고 있고요. 오전 11시 10분으로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원래 달릴까 말까가 오후장을 책임을 졌다면 최근에 이제 오전장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11시 10분에 달릴까 말까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고고쇼는 매주 화요일날 3시 30분에 출연하고 엠뱅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장마감 방송 4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일 제가 방송 추천주로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업체예요. 뭐 대부업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좀 따지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또 이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또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오늘이죠.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또 대출 규제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확대가 되었을 때 진짜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나 뭐 서민들은 일단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어떤 대출 규제로 갈아막혀 버리면은 상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리고 당장 이제 급한 불씨를 끄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매번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굉장히 깊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뭐 제 주변에서도 뭐 장사하시거나 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스트레스와 또 그리고 또 뭐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행히 뭐 월세 정도만 낼 수 있어도 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출 수요가
3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고, 또 한일 갈등, 원전 오염수 방류가 거의 공식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본에서 비난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대한 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러시아, 일본, 러시아, 북한, 대만, 중국 다 우려 섞인 발언들과 비판을 했는데 유독 우리만 자꾸 늘어져요. 그래서 한일 갈등이 지금 2019년부터 지금 거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일 갈등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2분기 가계 신용이 1800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리드코프가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일단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리드코프를 이제 전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전일도 장 막판에 10,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종가 관리가 들어가줬고, 오늘 또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나서 최소 11% 정도의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하루 만에 리드코프는 사실 웬만한 딱 금리 인상하면은 뭐 보험주, 금융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오늘 그 종목들이 조정에 나오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섹터와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드코프가 하루 만에 12% 수익이 났고,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모두 축하드리고, 또 새로운 종목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이거 사실 구형테크,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달릴까 말까 구형테크라고 치면은 제가 어떤 시점에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저 키보드가 왜 이러나? 잠시만요. 키보드가 배터리가 없나봐요. 잠시만요. 안 써져. 제가 구형테크가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1월 20일날 소개를 해드렸어요. 1월 20일날 아무도 이제 기아 조지아 인근 공장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아무도 언급 없었을 때 유튜브 검색해보시면은 1월 20일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종목이 1000원대 후반, 1000원대 중후반대였던 종목이 5,860원까지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애플카 또 조지아 인근 공장에 관련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구형테크가 제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랜만에 오늘 다시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자마자 이게 급등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1차 목표가를 바로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이거를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3,500원 밑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구형테크는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 또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 트렌드 미션, 브라켓, 또 샤시 부품, 시트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약 1000여 종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사로는 현대차 그룹, 현대모비스, 포드, GM, 클라이스러 국내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지아 인근에 위치한 기업들 중에서 주가 탄력도 면에서 좀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지아 인근에, 기아차 조지아 인근에 같이 진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아차와 미국의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업체이기도 하고, 현지에서 바로 현대차 기아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의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고요. 얘가 이제 유가 관련 종목이라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업 다변화, 다각화로 인해서 20여 개 휴게소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도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가 관련 수혜주로도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인물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를 3,800원, 2차를 4,18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목표가를 터치하는 바람에 이게 3,800원 말씀드렸는데 4,865원, 오늘 장중에 15%까지 상승이 나와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또 장초반에 또 자동차 부품 쪽에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바로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5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두 번째 종목은요, 제가 오늘 롯데관광개발, 이거는 제가 노란풍선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여행 관련 종목들이 거의 뭐 보복 소비, 예, 또는 내수 소비 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두성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제주드림 타워 복합 리조트 내에, 예,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인수해서 LT 롯데 카지노를 개장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실적이 높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중심으로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의 관광객, 입장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차 백신 접종까지 다 모두가 끝마친 상태에서 또 백신 여권이 도입해서 또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또 한국에 활발하게 들어왔을 때는 매출적인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 호캉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 나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주도 쪽으로 지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또 제주 리조트, 롯데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롯데 관광개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폭발적인 내수 관광 소비가 본격화됐을 때 롯데 관광개발은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이 키보드가 이상. 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여파로 다 밀렸던 부분에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19,500원 120선 라인대 좀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21선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충분히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만원 라인대 충분히 돌파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좀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 가능하고요. 최근에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좀 지나치게 과대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흐름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차 목표가 안정적으로, 예,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 섹터를 좀 복습을 해볼게요. 전일 제가 이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 제가 무료 방송에서 예타 대상 선정,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총 사업비가 1조 2,739억이 투입돼서 4개 분야, 5개 지역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더욱더 그 수소차 그 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수소 동맹으로 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수소 기업 협의체가 설립이 되었고 9월 달에, 예, 공식 출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 2차전지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섹터도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저는 이제 자동차 배기 시스템 국내 1위 업체다. 그리고 현대차에 수소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종 EV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현대 모비스에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세종 EV이고요. 요게 단가가 굉장히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예,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현대 모비스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세종공업이고, 마찬가지로 조지아 인근에 이제 세종공장이 있습니다. 세종공업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F가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얘 또한 안정적으로 상승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또 소개해드렸고, 제가 종종 또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종가 고가로 끝났고요. 오늘 또한, 예, 2% 가까이 상승 흐름 나와줬다가 종가에는 1.46%, 장 초반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밀렸던 부분들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직전 고점 라인 때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돌파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말씀드렸었고요. 3대장을 뭐라 그랬죠? 동화화성, 얘도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세탁기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회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동화 퓨얼셀이 세계 최고 수준인 5kW급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를 상용화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실적으로 바로 뒷받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30년까지 수소경제 모든 분야에 43조를 투자하겠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던 만큼 우리가 이제 수소 관련 세트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용 또 eGMP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동어화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가장 강하게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또한 상승 흐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고 수소차와 또 수소 경제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됐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수소 인프라 구축이 있겠죠.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있었을 때 수소 충전소 공급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효성중공업이다. 거기에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증속기와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 대장주고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소는 어떤 이제 매장 자원이 아니고요. 예, 기술 자원, 그러니까 기술력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전소 공급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이고 또 태양광 관련해서 풍력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공업사업부와 건설사업부가 있는데요. 건설 부분에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택 공급, 또 부동산 공급 대책에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이제 건설 부분에서 최근에 실적이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제가 예전부터 늘 여러분들에게 대장주라고 늘 설명했던 종목이고요. 한번 차트 한번 봐볼게요. 제가 코로나 창궐했을 때 아무도 수소차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았었는데 이때부터 달릴까 말까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이 종목이 수소차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 것이라고 진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최근에는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 또 효성그룹이 또 이제 수소 협의체에 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달부터 또 수소 관련 섹터로 2차전지에서 수소차로 수급이 이동되면은 효성중공업도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흐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수소 관련 섹터들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 그나마 지난주까지 안정적이었던 섹터가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섹터가 다 올라간 건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소재 관련 섹터들만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그럼 이 수급이 우리가 이제 수소차로 이동된다고 봤을 때, 또 수소차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대장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그 다음의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환경차의 결론을 집중을 해야 돼요. 친환경 차에, 친환경 미래차, 또 친환경 자동차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섹터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게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탄소 제로화, 그리고 거기에 경제까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경제를 다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 미래차, 특히 친환경 자동차 섹터가 가장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 어떤 소재가 이번에 올라갔었는데 뭐 첨보라든지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부품 장비 관련 종목들은 상승이 제한적이었어요. 수소차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어제 효성중공업, 동아화성, 세종공업 이렇게 세 종목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묶어서요 친환경 자동차 섹터로 좀 큰 흐름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본다고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시장은 제로베이스가 됐습니다. 뭐 지잘났던 삼성전자던 하이닉스던 뭐 게임주 중에 가장 대표 종목인 NC소프트가 됐던 글로벌 최대 1위 기업인 2차전지 LG화학도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이 나와버리고 최근 시장 급락으로 20% 30% 이상 다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모두 다 제로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누가 제일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친환경 부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봐야 2차전지가 됐던 수소차가 주인공이 됐던 간에 일단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뭐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물론 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쪽에 엮이고요.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엮일 수 있겠죠.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종목은 상하프로테크, 상하프로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고기능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해 가지고요 첨단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와 또 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수소차용 이제 멤브레인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연료전지 또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소차 전체 원가의 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원가 100으로 따졌을 때 거의 10% 가까이 수소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 원가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최초로 수소차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멤브레인 분리막을 상용화시킨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하프로테크가 최근에 자동차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에서 가장 가파르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2차전지 부품 관련해서도 신사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2차전지 또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까요? 상하프로테크인데요. 최근에 시장 여파로 이제 밀렸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최근에 반등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미 있는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도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어제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요. 어제도 16%, 오늘도 4.91 뭐 종가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현되긴 했지만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폭락이 나오고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제약바이오건 뭐건 간에 죄다 20-30% 가까이 다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상하프로테크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어제 최근에 의미 있는 이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셔가지고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2차전지 관련 섹터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 이후에는 MLCC 적재 세라믹 콘덴서 관련 섹터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줍니다. 근데 뉴인텍 같은 경우도 전에 콘덴서를 생산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전기차 또 수소차 친환경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캐파시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친환경 자동차의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캐파시터 생산 기업이다. 근데 그 캐파시터의 최근에 이제 수주 물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최근에 4개나 증설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대원전선이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이제 공급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원전선이다. 왜냐면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자동차 전선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원전선이 대장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거의 뭐 더블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뉴인텍도 삼화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콘덴서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듯이 뉴인텍도 친환경 자동차의 부품에 들어가는 콘덴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캐파시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당연히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생산 라인을 4개나 증설했고요. 국내에서 첫 번째로 이 캐파시터 생산을 개발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수소 전기차에 10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뭐 친환경 자동차, 수소 전기차에 현대차 그룹에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체에도 2022년 내년부터요.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뉴인텍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한 것이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가 모멘텀을 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수소차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좀 투자를 2030년까지 수소경제 모든 분야에 43조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다음 달에 수소협의체,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9월에 출범합니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전기차 투자 확대를 밝혔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2025년까지 8조 이상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정부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 친환경, 특히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2차전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뭐 몇 개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뭐 종목을 맨날맨날 뿌려가지고 30개, 50개 중에 한두 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핵심적인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될지 수소차가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친환경 부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하프로테크, 뭐 뉴인텍, 얘가 될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모두가 제로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확실한 종목들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포커스를 딱 둬야 큰 폭의 또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2차전지에서 수소차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2차전지와 또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 섹터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하프로테크, 뉴인텍, 그리고 전일을 수소차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오늘 방송 출연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일 리드코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상하프로테크랑 그리고 여기 뉴인텍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세트를 왜 관심있게 봐야 되냐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환경 문제를 잡을 수 있고요.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를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다. 한번 7번 한번 눌러볼까요? 이해가 됐다. 7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의 기술적 반등 제가 이번 주에 들어와 준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시장은 1000포인트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돈을 법니다. 교체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빠져서요. 기술적 반등은 나와줬지만 이제 상승에 크게 달릴 거고요. 선택과 집중을 확실한 종목들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계좌 수익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저는 이거보다 더 크게 시장의 하락이 나와서도 항상 제일 빠르게 제일 먼저 트렌드를 선점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왔고 손실을 빠른 속도로 수익으로 바꿔왔습니다. 종목 난발해가지고 난발해가지고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고 회원들 중에 일부 회원들만 수익 난 것 같고 자랑하는 그런 양아치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포트 관리 해드리고 있고요. 그 포트 안에서 계좌 관리, 계좌 수익 관리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 가장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속도로 수익을 계좌 손실 크신 분들 빨리 오셔가지고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실 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B골드 사이트에 오시면은 다시 보기로 볼 수 있고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드릴게요.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남발, 포토 관리도 없이 맨날 종목 뿌리고 공부한다시고 매일매일 리포트나 읽어주면서 종목 이것저것 뿌려서 올라간 종목만 수익률만 강조하는 그런 양아치 리딩 안합니다. 확실하게 종목들 찝어서 비중 확실히 채워서 계좌 관리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 이동하실 분들은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영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지난 교육 보기도 제가 이제 교육 영상들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 영상 이제 9월 이후에는 유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가지고 전문 트레이드 양성 교육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보셔도 웬만한 전문가 뺨 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 정형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오늘 저녁에 상단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우리가 계좌 회복을 지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까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에 서서히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고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저와 함께 또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제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또 계좌 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희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폭발적인 수익 내리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시는 게 기회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입 문의 고객센터 1588-0648로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수님도 가입하셨고 몇 분 가입하셨는데요.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짜는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달이면 8일, 2개월이면 16일, 3개월이면 31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한번 관심있게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종목은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또 좋은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20% 30% 밀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항상 선거 투자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네, 내일 또 금요일장인데 테이퍼링 이슈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네, 이거 녹화를 한 거구나. 네, 어차피 그거는 충분히 시장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너무 지나친 우려감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시장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